더퍼컷 장해찬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제가 이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이번에 그냥 윤석열, 이재명이 다 날리고 그 골치 아픈 대통령 폐지하고 내각제로 가자. 그 얘기였어요. 돌이켜 보면 이 내각제 음모론자들이 수십 년간 이 발호해 왔는데. 결국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 내각제 음모론자들, 기득권자들한테 포위당해서 결국은 파면당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론으로 보면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중동이 네, 이 내각제를 밀어붙인 핵심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인과 원로 중에는 이 내각제 세력의 정점에 저는 김종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김종인이 네, 누구에게 지금 손을 뻗치고 있느냐? 네,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재명은 자기가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당장 내각제 개헌은 반대하는 것 같지만 네, 멘토로 이재명 만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예,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 안 좋고 막 네. 그럴 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이 누구를 미느냐? 한동훈을 막 한동훈. 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임기 단축 3년 하고 개헌하자. 이건 결국 내각제 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으로 보나 정치 원로로 보나 여러 세력이 내각제라는 키워드 하나로 뭉치고 있고 이게 좀 역설적이고 좀 복잡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네, 민주당과 좌파 사이에서도 이재명을 코너로 밀어붙여서 네, 날리던가 아니면 너 내각제 개헌 받아라 음.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음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 김부겸이나 뭐 민주당 내 여러 주자들이 지금도 제가 방금 들어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네, 페이스북으로 이재명을 막 까요. 그 까는 이유가 내각제 개헌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조중동이 지원 사격을 해주면서 아마 더 들불처럼 번지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박사님의 분석을 들으면서 계속 무릎을 쳤는데 네, 이 내각제 개헌과 뭐 이게 내각제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크니까 이름을 좀 바꿀지는 몰라도 이게 관철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당대표, 원내대표가 이제 국무총리 하면서 다 해먹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을 뽑거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을 뽑아서 새로운 지도자로 리더십을 부여할 그런 가능성 자체가 영영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한 4선, 5선 해먹는 중진들이 지금 보면 당대표, 원내대표 저 사람이 왜 하는데 자기들끼리 돌려서 그냥 하잖아요. 예, 비대위원장 하고.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짬짬이로 총리 나눠 먹고 장관 네. 나눠 먹으면서 대한민국을 영원히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자민련 보면 네. 자민당 보면 뭐 한 14선, 13선 막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일본 정치를 보면. 그리고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아들이 국회의원이고 손자가 국회의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이 피치 못하게 열린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당연히 이재명을 막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네. 이 내각제라는 하나의 어떤 기득권 수호 명목으로 뭉치는 언론과 정치권 사이의 검은 거래, 검은 카르텔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지 않으면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재명 막자고 우리가 막 동력을 모았는데 그 동력 가지고 자기들이 내각제 홀라당 합의해가지고 뒤에서는 대선 져도 아주 해피하고 네. 뭐 우리 적당히 또 기득권 나눠 먹고 이런 꼴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경각심을 저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진짜 죽였는가, 또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네. 예, 그리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시아투데이가 사설로 윤석열 대통령의 자산과 함께 가야 대선 승리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설을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산,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뭐 아까 잠깐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다음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계몽되게 만든 그 대의 명분. 그다음에 1230 세대 청년들의 열렬한 지지. 네. 이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그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에 네.
뉴스원이 의뢰한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조사가 오늘 발표됐거든요.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뚝 떨어졌어요. 당연히 떨어지지. 30% 초반으로. 예. 민주당 지지율이 40% 초반에 나왔습니다. 네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는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덕분에 네. 비등비등한 상황을 유지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최소 10% 정도가 국민의힘 지지 나 관심 없다 모르겠다 이탈해버린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우리끼리 그냥 유튜브에서 카더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사 찾아보세요. 오늘 뉴스원이 의뢰하고 갤럽이 조사한 정당 지지율에서 무려 10%의 이탈자가 발생한 거예요. 네. 그러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30% 초반,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 지지율 40% 초중반에서 후반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제명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지우기하고 선거를 치르겠다. 그래서 이길 가능성이 생긴다. 이거는 이 30에서 40을 빼면 마이너스 10이잖아요. 마이너스 10 가지고 선거하겠다는 아주 기본적인 초등학생 수학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인 거고요. 네. 무엇보다 역대 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반국가 세력과 제대로 싸워보겠다고 나선 정치인이 과연 누가 있었는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보수 대통령보다 민노총과의 싸움에서 최선봉에 섰고 네. 실제로 그 민노총의 더러운 회계장부 개혁 등 또 건설 조폭들 다 척결하면서 성과를 많이 거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반발이 그만큼 컸던 거고 이런 분명한 어떤 지지율상의 수치 그리고 이 철학적인 소신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 주자들이 계승하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은 저는 하나만한 선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중도라는 단어를 쓸 때 그게 좌와 우 중간쯤에 있는 계층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중도는 그냥 정치 저관여층이에요. 정치 저관심층. 네. 평소에는 정치에 대해서 별로 뉴스도 안 보고 잘 모르다가 중요한 선거가 닥치면 자유우파를 쳐다보고 종북 좌파를 쳐다보다가 누가 더 유능해 보이지? 누가 더 이길 것 같지? 누가 더 세지? 센 쪽으로 붙는 게 중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중도를 이념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중도 잡아야 된다. 중도 하는 건 완전 허상이고 선거를 1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저 좌파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다는 강력한 각오와 리더십을 보여주면 정치 정관여층인 중도들은 이길 것 같은 쪽, 좀 더 잘 뭉치는 쪽, 센 쪽으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최소한의 개념 정도는 갖추고 당 지도부에서 선거 전략을 짰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자산과 상징을 우리가 멀리하는 건 자살행위다. 이걸 계승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네. 이걸 잘라내면 당장 오늘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민주당에서 마이너스 10%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이너스 10% 뭘로 메꿀 겁니까? 누구 보고 메꿔달라 할 겁니까? 그걸. 그래요. 지금 뭐 좌파들의 공격이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게 이 우파 분열 책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우파 진영 안에서도 이제 감정에 앞선 나머지 앞뒤재지 않고 네. 막 그걸 쏟아내는 이런 그 주장들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좌파들의 이 자유우파 분열 책동은 철저하게 우리가 퇴치해야 되지만 우리 자유우파 진영 내에서 정말 막 격앙된 감정으로 이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지는 주장들이 또 상당한 또 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혼선들도 어쨌든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대선에서 본의 아니게 어쨌든 조기 대선이라는 장이 열렸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거부한다고 뭐 대선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그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뜻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기거나 말거나 우리랑 상관없다가 아니에요. 그건 결코 윤 대통령도 원하는 바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하나의 기준을 세워야죠. 네. 탄핵에 찬성하고 탄핵을 주동한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손잡고 가고 뭐 그 사람들을 띄워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하게 탄핵을 반대하고
이 탄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무도한 짓거리에 맞서 싸운 사람들과 세력이라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이 국면에서는 손을 잡고 한번 기회를 줘볼까라고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지금 아침에 고성국 TV 나와서 여의도 어퍼컷을 일주일에 한번 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지난 탄핵 국면이나 이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갈등이나 이런 여러 굵직한 고비마다 저도 판단을 잘 못 내리고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의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 이게 정리가 되는구나. 우리가 그 길로 갔을 때 최소한 실수는 안 하는구나.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 고성국 박사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지표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박사님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격앙된 가운데 내가 맞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일 놈이다, 뭐다 하면서 우리 자유우파 안에서의 동력이 손실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잖아요. 탄핵 국면 때도 그렇고 총선 때도 그렇고. 그런데 항상 제가 봤을 때 고성국 박사님은 이게 뭐 지금 고성국 TV에 이익이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자유우파 진영 전체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막 욕하고 공격해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받아치지 않고 이걸 잘 굴러가게 만들려면 이 동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을 주는 걸 제가 지난 총선 이전부터 1년 넘게 쭉 지켜봤기 때문에 저도 정당의 지도부를 하고 최고위원을 하고 했지만 여러분이 헷갈리고 누구 말이 맞는지 고민될 때는 고성국 TV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걸 여러분이 길라잡이로 지표로 삼으면 적어도 시간 지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할 일은 안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 자유우파 진영 전체에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뭐 오늘 뭐 전혀 뭐 짠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기서는 저렇게 해야 된다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럴 때는 이 전국에 대해서 고 박사님이 내리는 말씀을 저도 길라잡이로 듣고 그 아침마다 참고를 해서 제가 오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좀 그런 관점으로 이 고성국 TV를 하나의 지표로 삼아주시면 우리가 지금 50 며칠밖에 안 남은 이 국면에서 서로 싸우고 반목할 일이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충정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고마운 말씀이지만 또 저를 더 힘들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여튼 잘 헤쳐나가야죠. 윤 어게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옥중에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 편지로 윤 어게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저를 또 막 지탄하는 분들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출마는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우리 법에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만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윤 어게인이라는 게 그럼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자산,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정치에 눈을 뜨고 개몽됐다고 말하는 국회의원 이름 얼굴 하나도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는 1, 2, 30 세대. 제가 실제로 만나봤다니까요, 많이. 그 20대 여학생들, 남학생들. 그 사람들이 저도 몰라요. 유명한 정치인들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치에 관심 가지고 거리로 나왔던 거예요. 그 친구들을 다시 한번 이 자유우파 진영에서 좌파들과 맞서 싸우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으로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철학과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의 윤 어게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윤 어게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 또 4대 개혁,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까지 알리고자 했던 반국가 세력의 위험과 실체, 이런 것들을 계승하고 내가 그것을 완성하겠다고 나서는 후보가 자격 있는 자유우파 후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후보를 판별할 때 딱 기준이 유일한 그 한 가지 기준으로 보면 판별이 쉽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상징이
오히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이후에 보수 진영에서 자유우파 진영에서 너무 커졌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약사 빠르게 되도 않는 정치 공학적 계산으로 이거를 꼬리 자르게 하려는 후보들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한번 나오겠죠. 아니면 불리한 거는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계엄했어요. 내가 투표했어요. 한동훈이 남긴 정말 주옥 같은 명언이잖아요. 내가 계엄했냐, 내가 투표했냐. 그 말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 주옥이 우리말로 개 같은 이런 뜻인가요? 네, 그걸 좀 짧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 용어로 이제 길게 주옥이라고 했는데 예. 그러면서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한테는 우린 뜻이 같다. 여러분 존경한다. 이런 기회주의적 계산기 두드리는 인간들도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계산기 두드리고 공짜 좋아하면 여러분 머리가 빠진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 우리나라 옛 말이에요. 누구를 공격하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자산과 상징을 나는 계승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딪혔던 그 어떤 고난을 내가 발판 삼아 반드시 그 뜻을 관철시키겠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 윤어게인을 계승하는 후보인 거죠. 그럼요. 그 기준으로 보면은 어느 후보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줄지 아주 간단해집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 안 하겠다고 그러네. 이 고마워해야 돼요. 기가 찬데요. 이게 논쟁거리가 된다는 게 기가 찬데요. 아니 무슨 시혜를 베풀도 윤리를 안 연다? 열라고 하세요. 한번 징계해보라고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으로 지금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10%가 빠졌어요. 대통령 제명하고 출당시켜보라 하세요. 그 정당의 정당 지지율이 몇 프로까지 떨어지나. 윤리위 열어서 김상욱 같은 인간을 제명해야죠. 네. 왜 윤 대통령에게 시혜를 베푸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한동훈과 김상훈을 뭉개고 묻어주고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리를 안 연다 그러니까 황당한 게 아니 윤리를 왜 안 열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면 단계 사태도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명확하게 드러난 가족 범죄 혐의에 대해서 파헤치지 않고 묻고 넘어간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이 국민의힘이란 정당과 이 주요 후보들이 이재명과 다를 게 뭐냐. 이재명의 수많은 리스크들 대충 민주당에서 묻고 넘어가잖아요. 뻔뻔하게 버티니까 아닌 일이 되잖아요. 네. 한동훈이 그럼 이재명과 다를 게 뭐냐. 그걸 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서 이재명 만들어주냐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행위를 한 게 있으면 윤리 열어서 징계해봐. 출당하자는 주장이 있으면은 그 비상의총회 회부해서 손 들어보라 하세요. 표결이라도 해봐. 그럼 우리가 다 봐줄게. 아니 그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그럼요. 예? 참 이것들 정말. 그러니까 할 거면 해봐라. 괜히 대통령 핑계로 한동훈, 김상훈 무너주려는 게 지금 그 음흉한 속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지금 선관위가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경선을 위한 선관위가 이제 가동이 시작됐어요. 역선택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좀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럼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최종 경선에서는 아마도 지난 대선 경선과 마찬가지로 당원 50%, 국민 50%가 적용될 겁니다. 근데 이 국민 50%의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대선에서 우리 후보에게 투표할 사람들의 민심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이요 기가 막혀요. 얘네는 그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으로 훈련된 지지자들이거든요. 개딸들이. 그 김어준이 꽃을 만든 게 여론 조작도 있지만 이렇게 여론조사에 개딸들 집중 침투하라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00% 눈에 불을 켜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조사. 그래가지고 제일 약하고 제일 만만하고 한동훈 같은 인간들한테 이 국민조사에서 투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 1등이라는 거야. 지금 벌써 그 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무슨 말을 합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100% 국민 경선을 100% 국민 경선 하자. 그러면 민주당 당원들이 만들어주는 후보가 돼서 민주당 이재명이랑 붙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당연히 당원 50%야 뭐 당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조항이 필요 없지만 국민 50%는 국회의원 경선할 때 역선택 조항이 적용돼요. 제가 지난 총선 경선 해봤잖아요. 이겨봤잖아요.
국민 그때도 50% 당원 50% 했어요. 어허. 국민 50%에 그러면 보수 지지하느냐, 무당층이냐 이런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묻는 거죠. 네. 어느 정당 지지하냐. 그럼요. 어느 정당 지지하느냐 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하거나 당원이 아닐 경우에 무당층이면 투표 참여 가능해요. 어허. 근데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한다면 투표가 안 돼요. 그렇지.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국회의원 경선에는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경선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게 대통령 후보 경선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 후보 경선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거 선관위에 들어간 사람들 다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웬만하면 예. 국회의원 해봤거나 그럼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아니 니들 경선할 때는 역선택 넣어놓고 왜 대선 후보 경선할 때는 이거 안 넣느냐? 이게 말이 되냐? 네. 그러니까 뭐 저는 황우여 선관위원장한테 뭐 여러 가지 요구하고 싶잖아요. 딱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요구해야 된다. 관철시켜야 된다. 그럼요. 네. 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그 윤상현이 이 얘기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알게 된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국민의힘 저것들 못 믿겠습니다. 대통령님 중심으로 이른바 윤석열 신당 창당합시다 지금이라도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배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상현은 배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만류하고 있다 이런 뜻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깃발 들면은 왜 뭐 이 정당 창당 뭐가 어렵겠습니까? 전국에서 뭐 몇십만 명 모으는 게 일이겠습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국민의힘에 받은 건 없어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후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윤석열 대통령 모셔와가지고 고생만 직살나게 시키고 대통령 됐는데 뭐 도와준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일단 지금 이재명이라는 거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악인을 막기 위해서 지금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움직임이나 행보가 이 연합 전선과 보수 통합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나 방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타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예.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지켜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큰 뜻을 좀 헤아리기 위해서 지지자들도 마음이야 너무 뜨겁지만 좀 노력하고 대통령이 지금 국면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 어떤 걸 가리키는 걸까라고 우리가 숙고하고 바라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 마지막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속보가 떴네요. 한덕수가 마은혁을 임명했습니까? 마은혁 임명했고 이완규, 함상훈 같이 3명 임명했어요. 지금 이제 대통령 몫으로 이제 지명을 한 모양인데 지금 그 한덕수 대행을 대통령 후보로 좀 영입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국민의힘 안팎에서들 많이 나온 상태인데 마은혁을 임명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너무 지금 제가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설명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뉴스 보니까 네네. 마은혁만 임명한 건 아니고 문영배 이미선이 4월 18일에 퇴임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재명이 제2의 마은혁, 제3의 마은혁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 자리에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완규, 함상훈이라는 비교적 보수 성향을 지닌 멀쩡한 법관들을 지금 추천 지명했어요. 이거 민주당이 아마 개거품 물고 들고 일어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의 보수 성향, 뭐 진보 성향을 맞추려고 한덕수 총리가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해하겠어요.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마은혁은 헌재 재판관이 아니라 그냥 판사도 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잖아요. 판사 재임용을 해서도 안 되는 인물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마은혁을 임명했다는 게 와, 너무 많은 국민들의 뚜껑을 열리게 하는 일인 것 같고 이로써 어쨌든 한덕수 총리의 뭐 출마 가능성, 국민의힘 영입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제로가 됐다. 스스로 테러를 완전히 닫아버렸다라고 일단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독수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주말 사이 참 괴로웠습니다. 너무 심란했고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시고 공식적으로 처음 불러주신 참모가 저거든요. 네. 2021년 4월에 전화가 오셔서 2021년
6월 1일에 제가 언론에 1호 참모로 최초 공개가 됐죠. 그리고 제 30대 절반이 대통령 모신 거였습니다. 제가 대통령 모시면서 한동훈이랑 싸우느라 뭐 공천도 취소돼보고 별의별 일도 다 겪었는데 이 대통령께서 말도 안 되는 헌재 재판관들의 판결로 탄핵이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못 받아들이겠어요. 아마 대부분 다 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남은 기간이 60일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지표를 남긴 정치적 상징이지만 동시에 제가 이분을 잘 알잖아요. 동시에 저 좌파들이 이분을 어떻게든 무기징역, 사형 선고 때리려고 난리를 칠 텐데 예. 그 좋아하는 강아지 고양이들과 또 편안하게 일상을 회복하시는 걸 너무너무 보고 싶거든요. 정말. 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너무 슬프지만 슬퍼하고 주저앉고 막 우리의 감정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낼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들 윤석열 대통령에 비하면 솔직히 성에 차는 후보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하고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에 안 차죠. 그러니까 윤어게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딱 2달만 피나도록 입술을 질끈 깨물고 다시 뛰고 다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을 자유우파 진영의 단일 후보로 만들어서 이재명을 쓰러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마음 편하게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소주 한 잔 올리러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만 여러분도 지금의 이 애끓는 마음을 풀고 대한민국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이 뿌리 박히는 걸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는 호소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죽기 살기로 싸웁시다. 2달만 싸웁시다. 뭐 이런 공감 댓글들이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의도 어퍼컷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성구 TV 화요일 아침 정규 생방송 조금 시간을 넘어서 진행했는데 저도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8시 정규 생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